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놀드 홍님이라는 지금 여기 이분이 직접 경험한 내용,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여자분 남자분이 100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변화된 몸의 변화, 그리고 다이어리가 수록돼 있어요. 이 남자분은 100일 만에 30kg 뺐고요. 여자분은 간헐적 단식으로 23kg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두 아이의 엄마에서 15살 때 이미 90kg가 나갔던 초고도 비만의 그냥 그런 아동 비만이었대요. 그럼 평생 원래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을 빼게 된 거죠. 진짜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는 아니고 유지어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보디빌더 겸 트레이너로 평생을 근육량을 유지하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살았대요. 그분이 자기의 신념을 깨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이거를 다 깨버린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게 많대요.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자, 보디빌더는요, 저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요. 닭가슴살, 닭볶밥, 고구마, 채소와 보충제를 하루에 7끼로 먹어야 된대요. 공복이 생기면 근육이 손실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배고플 틈 없이 음식을 먹었고요. 2시간마다 음식을 먹었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지금도 식도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생신상, 어머니 생신상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대요. 또 밥 안 먹니? 죄송해요. 곧 전국체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도시락통을 보면서 맨날 닭가슴살, 오이 이런 거 먹으니까 속 상한 거죠. 생일 케이크 한 조각을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서 나중에 시합 끝나면 먹어라 라고 얼려놨대요. 케이크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둘러 앉아서도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는요, 200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유언으로 이 말을 남기셨대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너무 엄격한 그런 생활을 평생 하니까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직업이 보디빌더고 트레이너기 때문에 이 음식 관리를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헐적 단식을 알게 됐고 한번 내 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왜냐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몸이 불면증도 걸리고요. 온 몸에 근육통이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봐도 하나도 안 건강하고 허약하고 면역력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해본 거죠. 100일을 했더니 체중은 별로 안 줄었어요. 100g. 원래 지방이 없는 몸이잖아요. 근육이 1.7kg가 늘었대요. 근데 지방은 3.1kg가 감소했대요. 간헐적 단식하는 동안요. 곱창도 먹고 닭도리탕도 먹고 치킨, 피자 다 먹었대요. 자기가 평생 먹지 못했던 관리하느라고 엄격하게 통제했던 걸 다 먹었대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몸을 평생 유지하고 싶다. 엄격한 관리했을 때보다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몸이. 그리고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근육통도 없어지고 자주 가던 한의원에서 왜 안 오냐고 전화가 올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방송에 나갔고요. 배우 차승원 씨, 탤런트 최수종 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어떻게 성공했냐고,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연예인들한테도 막 연락이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항상 닭가슴살과 야채 위주로 먹다가 평소 절제해왔던 족발, 보쌈, 제육볶음, 닭볶음탕 등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는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난대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만나면은 자기 혼자 도시락을 모아야 되니까 잘 못 만났다고, 사람도 잘 못 만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바뀐 거죠. 몸은 더 좋아진 거예요. 자, 다른 남자분이에요. 30kg 뺀 분이에요, 이분은. 임세찬 씨. 100일 만에 30kg. 워낙에 뚱뚱했었죠.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살찌는 사람들은요, 라면, 빵,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가 많대요. 자, 이게 탄수화물이 대부분이죠. 적은 양을 먹는데도 살이 찌는 것은요, 영양소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의 어마어마한 식사량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데, 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고. 간헐적 단식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대 8, 16시간 단식 후 8시간 안에 식사하는 패턴이요. 밤 8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12시에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침 정도만 건너뛰면 되는 거죠. 20대 4도 있어요. 20시간 단식 후에 4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 괜찮겠죠? 6시에 저녁을 먹고요. 다음날 2시에 점심을 먹고 또 6시에 먹으면은 4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요런 것들, 뭐 다른 것들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것만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하기 쉬운 방법. 클린 푸드를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온에 두면 하루나 이틀 만에 썩는 음식.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안 썩는 거는 먹지 말래요. 음식이 원형 그대로 조리된 것인지 살펴보래요. 햄, 소세지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첨가물을 넣은 거는 이미 고기가 아니다. 차라리 보쌈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양념과 조미료를 피해라. 그리고 다이어트 음식 있죠. 다이어트 무슨 칩, 그 다음에 뭐 곤약 이런 거 먹지 말래요. 그 안 좋은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래요. 클린 푸드를. 자연식. 사람은요, 꿀 한 통을 먹으라고 주면요, 몇 숟갈 먹고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몇 숟갈도 못 먹을걸요? 그런데 왜 큰 사이즈의 아이스크림 한 통은 다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콘시럽, 액상과당 등 각종 식품 첨가물이 사람을 중독시키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건 중독되지 않는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내 기초 대사량만큼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한다.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 너무 굶으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식을 해라. 기초 대사량만큼 꾸준히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자. 이분은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그렇게 격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엄청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근육량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첫 번째,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 잠을 많이 자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체중 25kg당 1리터 이상의 생수. 제 몸무게로는 2리터 이상 먹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3에서 4리터를 먹고 있어요. 세 번째, 저탄수화물 클린 식단. 밥을 조금 줄이고 야채나 이제 고기 같은 걸 늘리면 좋겠죠? 네 번째, 하루에 2만 보 이상 걷기. 2만 보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 2시간 걸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해봤었는데. 다섯 번째, 바른 자세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자세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아놀드 홍이 뭘 먹고 몸을 유지하나 라고 궁금해한대요. 근데 유튜브 채널에 이분이 가끔 먹방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한식 뷔페에서 삼겹살 먹고 샤브샤브에 소고기 먹고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삼겹살 먹고 그냥 막 먹는데요. 간식으로요, 무염 버터도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버터를 안 먹었었는데 그 호텔이나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요, 식전 빵이 나와요. 그때 제가 공짜니까 먹기 시작하면서 버터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버터 먹은 지 한 2년 정도 됐나? 근데 이분은 버터를 아이스크림처럼 긁어 먹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버터는 몸에 안 좋아 이런 게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버터는 좋아라고 이렇게 몸 관리 하시는 분들도
잘 드시더라고요. 이분도 버터를 많이 먹는데요. 원래는 안 먹었었대요. 하지만 버터나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 아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가공 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이다. 그 막 무설탕 음료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액상과당이 들어있으니까. 시럽 들어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염분을 무조건 줄여야 해, 저염식을 해야 돼 라고 다이어트를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더기는 먹었지만 국물은 먹지 않았대요. 건더기에도 충분한 염분이 배어 있어서 그래요. 지나친 염분 제한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되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좋은데 아예 안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끼는 무조건 고기를 먹고 있대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먹고 싶은 걸로 충분히 배부르게 먹으면 보통 저녁 때까지 배가 안 고프다고 합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면 과일, 견과류,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다고 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도 빨리 되고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단 과일과 고기는 섞어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아비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날씬해서 피트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15살 때 90kg였대요. 막 100kg 넘었었대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20대에 전신 지방 흡입까지 했지만 현재 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헬스 트레이너, 피트니스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자, 우리 여자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니까. 나도 단 음식에 당길 때가 있다. 몸이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다. 그럴 때 우리 몸은 영양소 중 가장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탄수화물을 요구한다. 이렇게 내 몸이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막 땡기는 게 있죠. 그 패턴은 이제 알면 좋죠. 케이크나 쿠키를 먹는 것보다는 카페 라떼를 선택함으로써 보상을 한대요. 너무 피곤하고 막 이러면 당근을 준다고 합니다. 시럽을 넣지 않는 카페 라떼 정도. 공복 중에 속이 허전하면 야채 스틱을 먹는다. 특히 북어포는 뭔가 씹고 싶은 욕구를 해소해준다. 제가 북어포를 되게 좋아해요. 그 술집에 가면 먹태라는 안주가 있어요. 북어포를 불에 구워가지고 간장, 마요네즈, 청양고추 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면서 포만감을 주고 양념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보상. 그런 걸 준비해 놓으면 참 좋겠죠. 자, 이분이 이렇게 100일 만에 체중 27kg, 체지방은 21.5kg가 감량이 되었대요. 기적 같은 일이었다.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는데 살이 빠지는 게 신기했다. 나는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좀 억울해요. 그동안 전 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걸까요? 모델을 하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느라 음식으로 인한 만족감이 없었대요. 와,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간헐적 단식으로 충분히 먹는 걸 택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수면.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한 7kg 정도로 빼면서 제일 중시했던 게 잠을 많이 자는 거였어요. 잠을 일이 없는 날은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잤어요. 오늘도 제가 1시까지 잤고요. 낮잠도 잤어요. 너무 신기하죠. 잠을 많이 자면요.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음식이 별로 안 땡겨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니까 뭐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서 멍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 잠을 막 3-4시간 자면요.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하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셔도 피곤하니까 케이크도 한 조각 먹고 막 뭔가 원기 회복하려고 밥을 막 또 먹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피곤한데 밥 먹으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을 돕고 동시에 잦은 스트레스를 통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코르티솔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자, 끝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와 감정적인 허기를 먹는 걸로 채우려고 한대요. 자, 누구랑 막 싸웠다. 남편 사이가 안 좋다. 배신을 당했다. 힘들 때 막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막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굶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먹어서 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유독 먹는 스타일이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살이 많이 찌죠. 심리학 서적을 보거나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 안정감,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며 깨달아야만 한다.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건강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을 채운 다음에 내 몸을 치유하는 공복을 선물해도 늦지 않다.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막 대화를 할 때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막 대화를 하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뭔가 막 허전하고 이럴 때는 먹는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애기 엄마들이 살이 많이 찌는 이유가 막 밤에 애기가 깨고 이러니까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리고 집에만 계속 애기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공허하죠. 나 돈도 벌고 싶고 나도 나가 놀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육체적 피로와 마음의 공허함이 애기들 어렸을 때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날씬했던 사람도 막 살이 찌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걸 찾아서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헐적 다이어트 요약을 해볼게요. 마음껏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보쌈, 치즈 등 금기된 음식들을 먹어도 체지방이 사라진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고요. 날씬하고 건강하게 사는 법,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